베고니아 이거는 처음 보는 건데 무슨 몽둥이인지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집에서 식물 키우는 초보식물 남자 조식나입니다. 오늘은 목베고니아 키우기에 대해서 제가 마큘라타를 지금 3년 정도 키웠는데 잎사귀가 이제 완전 배품이 되었죠. 엄청 크죠. 이렇게 마큘라타를 키우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일이 있었죠. 죽을 뻔한 적도 있었고, 하지만 마큘라타가 지금까지 살아있다. 이것은 아주 키우기 쉬운 식물이라는 뜻이겠죠. 이 식물은 베고니아 마큘라타이고요. 목베고니아라고 해서 이렇게 목대가 있는 베고니아예요. 베고니아는 꽃 피는 종류랑 이 아래에서 풍성하게 자라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저는 목베고니아만 키우고 있어요. 이 잎사귀가 어떻게 생겼나요? 물방울이 있고 좀 예술적으로 생겼죠? 잎사귀 형태와 색감을 살펴보면은 진녹색이고요. 물방울은 은색이고 뒷면은 붉은색이에요. 클수록 더 붉어지는데 이게 저녁이 되면은 녹색과 적색이 아주 상반돼 가지고 더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베고니아 마큘라타는 낮에 보면은 빛이 이렇게 투과가 돼 가지고 색이 좀 연해지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저녁에 보면은 더 예뻐요. 가격은 23년도 기준 이 정도만한 게 5,000원에서 만원이고요. 중품은 한 2, 3만원 정도 할 것 같아요. 이런 잔챙이를 집에서 이렇게 키우기까지는 3년 정도 걸렸고요.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른 편이기 때문에 변수만 없으면은 아마 잘 자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 키우다가 막 과습도 걸리고 막 다시 살리고 난리를 한 번씩 쳐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식물이 죽었다 살아나기 때문에 1년 만에 이렇게 자랄 것도 3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죽지만 않으면은 이렇게 풍성하게 키울 수가 있는 거죠. 이 베고니아 마큘라타 같은 경우에는 번식한 개체예요. 이런 잔챙이를 번식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1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식물이 폭풍 성장하는 시기가 있기 때문에 환경만 잘 맞춰주면은 금방 이렇게 자랄 수가 있다. 그리고 우리가 구매할 때 이런 잔챙이가 아니라 농장에서 관리가 잘 된 상품을 구매하면은 집에 왔을 때 순식간에 자라날 수가 있겠죠. 목베고니아를 키울 때는 이런 지지대를 꼭 설치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 식물 줄기가 굉장히 얇고 힘이 없어요. 그래서 툭 하고 쓰러져 버립니다. 그래서 야생의 상태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식물이 자라다가 툭 쓰러져 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흙에 묻혀 가지고 이렇게 옆쪽으로 이렇게 묻히게 되는데 그럼 여기 줄기 마디마디에서 뿌리가 나와가지고 번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베고니아 마큘라타 입장에서는 줄기가 길어갖고 푹 쓰러져 버려야 돼요. 쓰러져 버려야 흙에 줄기가 닿아서 자연 상태에서 번식을 마구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우리 집에서는 쓰러지면 난리 나니까 이렇게 지지대로 묶어놔야 돼요. 근데 베고니아 마큘라타 입장에서는 안 좋겠죠. 번식을 못 하니까요. 베고니아 마큘라타를 키울 때 가장 중요한 것 우선순위 첫 번째는 온도가 15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우수수 떨어져 버립니다. 잎사귀들이 겨울철에 실내 활동, 거실 활동 해야겠죠. 봄에는 이렇게 새순이 빵빵빵 나옵니다. 얘도 새순이고요. 여기 위에도 새순이 있는데 새순이 굉장히 잘 나오죠. 두 번째는 습도입니다. 이 식물은 습도가 낮으면은 이 잎끝 갈색 증상이 일어나요. 지금은 잎끝이 갈색이 안 됐는데 겨울철이나 얘가 물이 부족할 때, 습도가 부족할 때 이게 잎사귀가 갈색이 되고 잎사귀가 얇으면 얇을수록 습도에 취약한데요. 집안 습도가 높은 상태여야 식물이 손상을 입지 않습니다. 여기서 습도는 화분 속 물하고도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은 식물 잎사귀가 물이 없으면은 뿌리에 있는 물, 과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공급할 수가 있는데 그럴 때는 습도가 낮아도 물이 있기 때문에 잎사귀가 타지 않겠죠. 근데 뿌리에 물도 없는 상태인데 주변 습도도 낮은 상태이다.
그러면 이제 잎사귀가 바싹하고 말라버리겠죠? 그래서 우리가 실내 식물을 키울 때 잎사귀가 너무 얇은 식물을 키우면은 습도에 취약한 거예요. 네, 베고니아 마큘라타의 잔챙이 같은 경우에는 잎사귀가 매우 얇고 금방 타들어갈 것 같은데요. 성체가 되면 될수록 잎사귀가 생각보다 도톰합니다. 굉장히 두껍고 잎사귀 면적도 커가지고 이제는 물을 말리거나 습도를 신경 안 써도 잘 자라는 상태가 되었어요. 그리고 제가 다른 베고니아도 키워봤는데 베고니아 마큘라타가 굉장히 강한 품종 같습니다. 우리가 키우기 쉬운 식물을 찾을 때는 여기 녹색이 많이 들어간 식물을 구매하시면 돼요. 이 베고니아는 스노우캡 베고니아 최근에 구매했죠. 하얀색 지분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키우기가 어려운 거예요. 세 번째 중요한 점은 햇빛인데요. 이 식물은 밝은 그늘에서 자라는 것을 좋아합니다. 실내에서는 빛이 사선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밝으면 밝을수록 좋습니다. 얘가 빛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집 안에서 타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빛이 부족하면은 과습이 생길 확률도 있고 각종 이상 증세가 생깁니다. 근데 빛이 어느 정도 들어오면은 별다른 문제가 없어요. 우리 집에서 가장 밝은 곳에 놓아야 이렇게 새순도 뿜뿜 나고 굉장히 좋습니다. 네 번째는 화분 크기 및 흙배합인데요. 저는 지금 이 식물을 17호 화분에 심었죠. 이 식물은 큰 화분에 심을수록 위험해지더라고요. 이 식물은 생각보다 과습에 굉장히 취약한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 구매를 했을 때 이것보다 약간 큰 사이즈 한 이 정도 되는 거를 구매했었는데요. 뿌리가 다 녹아가지고 죽어버렸어요. 그때는 제가 식물 초보 시절이기도 했었고 토분을 사용하지 않았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베고니아 마큘라타를 토분에 키우면서부터 과습을 없앴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키웠다가도 작년에 또 손상을 입은 거예요. 제가 또 욕심을 부려가지고 이렇게 엄청 큰 그 화분에다가 잘 자라라고 심었더니 또 잎사귀가 우수수 떨어지고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지금 이렇게 회복된 거는 불과 몇 달 걸리지 않았습니다. 생명력이 검증이 되었죠. 이 식물은 잎사귀가 다 떨어지더라도 작은 화분에 분갈이만 해주면은 여기 다시 새순을 뿜어주더라고요. 그리고 베고니아 마큘라타 잎사귀를 보면은 이게 어떻게 생겼나요? 이게 어떤 모양 같지 않아요? 두 개가 이렇게 양옆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이게 천사 날개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이게 너무 재밌는 식물이죠. 우리가 살면서 이런 식물 볼 일이 거의 없잖아요. 저는 지금도 너무 신기합니다. 또 잎사귀를 보시면은 이 가생이라고 하나요? 이 가장자리 부분에 이렇게 은색이 나온 또 무늬가 있고 일반 무늬는 또 가장자리에 은색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또 뭐 종류별로 변종처럼 어떻게 할 수 있을 것 같기는 한데요. 이런 무늬도 굉장히 재밌죠. 한 1, 2년 키우다가 관리 미흡으로 잎사귀가 떨어지게 되면은 주기적인 가지치기나 번식을 해서 다시 키우는 게 가장 현명한 것 같아요. 여러분도 이렇게 크게 키울 수 있어요. 너무 쉬워요. 그냥 놔두기만 하면은 이렇게 팡팡팡팡팡 자랍니다. 너무 쉬운 마큘라타 키우기. 그리고 저거는 뭐냐고요? 저저번 주에 구매를 했어요. 지금 우리 집에서 적응이 됐는지 안 됐는지 식물 한번 상태 봐볼게요. 첫 번째는 베고니아 돈밀러입니다. 저면관수 화분에 심어졌고요. 이 흙 상태에서는 과습이 일어날 확률이 굉장히 많겠네요. 꽉 막히고 답답한 그런 느낌이 있죠. 근데 이 토분은 숨 쉬는 느낌, 그런 느낌 있잖아요. 처음 샀을 때는 굉장히 싱싱했는데요. 잎사귀에 이상 증상이 나타났죠. 검은 반점, 갈색 반점이 일어났습니다. 잎사귀 끝이 노랗게 되면서 잎사귀가 바스락거리는 현상이 일어났죠. 지금 적응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지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상 증세가 있긴 하지만 새순이 나왔죠. 새순이 나왔다는 거 어떤 뜻이냐고요? 살아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달려있던 꽃들이 다 떨어진 상태인데요.
꽃이 유지가 되었지만 좀 있으면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꽃이 펴가지고 예쁘긴 한데 제가 깜빡했네요. 이 꽃을 제거해 줘야 돼요. 왜냐면은 꽃으로 영양소가 다 가버리기 때문에 식물이 안 그래도 분갈이하고 영양소도 없고 난리 났는데 꽃 때문에 문제가 생기겠죠? 잎사귀를 잘라버렸다. 너무 귀여운데 너무 이게 잎사귀가 아니라 그 꽃받침이네요. 꽃받침이 이렇게 땡땡이가 있는 거예요. 너무 멋있다. 놀라운 점, 새순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기존 잎사귀는 순화 과정에서 떨어지고 저희 집에서 적응된 새순이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디마디에서 새순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살아난다는 증거겠죠. 여기 옆에도 새순이 나오고 있고요. 이 잎사귀는 소멸될 것이지만 여기 옆에서 새 생장점이 열려서 마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래서도 나오고 있거든요. 기존 잎사귀가 망가지고 떨어지는 것은 농장하고 우리 집하고 환경이 틀려서 순화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거고요. 지금 약 1주, 2주가 지났는데 새순이 나오고 있다. 이거 안 죽는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베고니아 스노우캡인데요. 스노우캡도 새순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 새순 나왔죠? 여기 아래서도 새순이 나오고 있네요. 지금 만지고 있는 잎도 새순인데 잎사귀 끝은 탔습니다. 그리고 기존 잎사귀는 대부분 소멸될 것 같아요. 근데 노란 잎이나 뭐 특별한 증상이 보이진 않고요. 이 목대가 굉장히 굵잖아요. 그래서 이 식물 자체가 원래 건강한 식물이 왔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식물은 뿌리를 좀 많이 털었는데 토분에 심어서 딱히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이번 봄에 폭풍 성장하거나 죽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세 번째는 베니고입니다. 이 베니고는 처음 왔을 때 상태가 굉장히 안 좋았는데요. 이렇게 새순이 나기 시작했죠. 벌써 새순이 났습니다. 새순 상태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 이 새순은 좋은 편이죠. 그리고 여기도 새순이 나고 있고요. 새순 난 거 보니까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래서도 새 생장점이 또 열려 가지고 나왔고요. 여기서도 격가지에서도 이렇게 새순이 막 나오는 걸 보면은 잎사귀가 다 떨어지더라도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가지치기를 해가지고 물꽂이를 바로 해버리면 될 것 같아요. 화분 자체는 그냥 플라스틱에 심었는데요. 통기가 좋은 흙에 심어서 딱히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뭐 이 정도면은 죽지 않을 것 같아요. 싱싱하게 자라지는 않는데 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릅처럼 뭔가가 막 열려 있죠. 너무 예쁜 베고니아, 목베고니아들 이렇게 다 생존했습니다. 이 나머지 목베고니아들이 이렇게 베고니아 마큘라타처럼 이렇게 크게 자라면은 굉장히 뿌듯하고 재밌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집에서 식물 키우는 초보식물 남자 초식남이었고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영상 시청 감사드립니다.